단톡방 스터디 뉴스 톡입니다. 톡입니다. 네, 오늘도 굿모닝 SNS 기상 퀴즈를 하는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실 외생남 이시안 쌤 그리고 조덕원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왜 귀여운 척을 지금. 오늘 좀 발랄하시네요. 예, 그냥 기분 좋아서. 네. 오늘도 세 문제 이상 틀렸을 경우에 진행할 벌칙 공개해 볼까요? 오늘도 어김없이 벌칙은 깜지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학생들의 셀프 벌칙 영상은 저희 방송 마지막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부 시작해볼까요? 열려라 단톡방. 네, 오 59분에. 야, 어김없이 진짜 대단합니다. 네, 정신 차려서 공부해 볼게요. 톡방 퀴즈 규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문제가 나간 이후 5초 이내에 대답해주면 되고요. 모르겠다 싶으면 초성 찬스 쓸 수 있습니다. 인생 힌트 좀 주세요. 항상 늘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유목하는 인간이라는 뜻. 현실에 머무르지 않고 파괴와 창조를 거듭하는 창조인의 전형으로 21세기를 열어갈 새로운 인간형을 뜻하는 신조어인데요.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네. 오. 5글자이지 않습니까? 예. 예. 오. 알겠습니다. 대단한데요? 5초 카운트 주세요. 네, 정답. 정답. 호모 노마드. 호모 노마드. 이야. 정답입니다. 아니, 어떻게 알았습니까? 배웠습니까, 중간에? 이거는 좀 많이 봐가지고요. 아, 많이 보던 거야? 예. 대단하네요. 기억에 남아있네요. 배웠으니까 알겠죠? 이게 노마드라는 말은 유목민. 네, 그렇죠. 네. 유목민을 얘기하는데 이 철학자 들레즈가 쓴 말인데 네. 디지털 노마드죠. 디지털 기기를 바탕으로 이제 여러 군데 이동하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쓰는데요. 지금은 실제로 사무실 없이 카페에서 일하는 사람도 정말 많이 늘어났고요. 맞아요. 그게 없는 게 더 효율적일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정착화되지 않았나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그런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네. 행정부를 필두로 한 국가기관의 행보를 감사 및 감찰하고 사회적 문제를 공개 비판하는 청문회는 무엇일까요? 너무 딱 떠오르는 게 있어가지고 맞아요. 왔는지 생각하는 모르겠습니다. 그거일 거예요. 그게 맞을까요? 네. 네. 한번 가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오. 5초 카운트 주세요. 네. 네, 정답. 네. 국정감사. 국정감사. 아, 너무 노골적이었는데 정답입니다. 박수를 크게 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정감사는 국정의 전반에 대해서 좀 조사하는 거라면 네. 국정조사가 따로 있어요. 조사. 네, 국정조사는 특정한 사안에 딱 집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랑 좀 다르고요. 네. 국정감사 같은 경우에는 그 소관상임위원별로 그런 것들을 실제 정기국회 집회일 이전에 그런 분을 좀 포괄적으로 감사하겠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그 감사기구죠. 네. 세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민주당에 대거 영입된 공화당 성향의 인물들로 민주당 내 보수적 성향의 의원들을 지칭합니다. 민주당원을 의미하는 데모크라트와 네오의 합성어로 미국 민주당 내 보수적 성향의 의원들을 지칭한 용어인데요. 무엇일까요? 데모크라트와 네오의 합성어. 저 그러면 이쯤 돼서 한번 초성 찬스를 쓰고 싶습니다. 오. 네. 자, 초성 찬스는요. 니은, 네. 이응, 네. 디귿. 네. 세 글자예요. 세 글자니까? 네. 직관적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아, 예. 그러면 틀려도 직관적으로 틀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초 카운트 주세요. 네, 정답. 네. 네오. 네? 네오테? 네. 아, 아닙니까? 이음이 하나 빠졌네요. 정답은 네오댐이었습니다. 아쉽습니다.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아, 귀여워. 네오데란 말이 참 웃기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미국 공화당 내에 지금 보면 네. 민주당에 대거 영입된 공화당 성향의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원인데 주장하는 건 공화당 주장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민주당이 하는 게 뭐 이라크 전쟁 반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그 결을 같이 하지만 낙태를 반대한다든가 총기 사용에 대해서 찬성하고 배아 줄기세포 연구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뭐 이런 것들은 그 공화당원들과 오히려 좀 결을 같이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 공화당 성향의 민주당원들을 네오댐이라고 하고요. 사실 이거보다 유명한 건 네오콘이라고 네.
공화당 안에서도 더 보수주의자들, 그 공화당 안에서도 좀 과격한 그 주장을 하는 게 네오콘이란 말이 있었죠. 네, 그래서 좀 비슷하게 그 조어가 된 말인데 좀 성향은 다른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풀어볼게요. 일상에서 음성 통화를 거의 사용하지 않거나 통화 자체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는 무엇일까요? 요새 이런 사람들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들은 얘기인데 카톡 그러니까 톡만 하고 전화를 하는 법을 잘 모른대요. 이 취업 준비생들이. 그래서 실제로 전화 상담이나 전화 그런 업무 지시를 할 때 굉장히 어려워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할 때 신드롬이란 말도 많이 쓰고 이펙트란 말도 많이 쓰잖아요. 네. 그 무슨 저거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는 말 쓸 때 되게 많이 쓰는 말이죠. 공포증 뒤쪽에. 이런 거. 아, 뭐라고? 포비아. 네. 자, 근데 통화를 두려워한다. 통화 포비아. 영어입니다. 골. 네. 5초 동안 주세요. 네, 정답. 콜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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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입니다. 아, 공인 누나 같은 힌트를 주셨어요. 콜이랬어요. 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콜포비아가 실제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게 있나 싶은데 약간 외국어 우리가 할 때 한국인들이 외국어 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어떤 거죠?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답할 거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답할 거고 나름 그 알고리즘을 그려놓는 게 있어요. 그런 식으로 알고리즘 같은 것들이 머릿속에 있어서 요즘에는 전화를 잘 못하니까 전화에 그런 알고리즘을 그려놓고 전화를 한대요. 그런 정도로 이제 전화가 좀 자연스럽지 않고 톡으로만 이렇게 하던 사람들 때문에 이 문제가 이런 사람들이 직장에 들어가면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전화를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존 세대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콜포비아가 약간 좀 사회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온실가스의 인위적 방출을 규제하기 위한 협약인데요. 정식 명칭은 기후 변화에 관한 기본 협약이라고 합니다. 네. 보통 얘기할 때 이제 영어 약자로. 영어 약자로. 사실은 그 주제를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몇 개를 본 게 있는데, 얘기해봐요. 네, 5초 한테 주세요. 네, 네, 정답. 정답. UNFCCC. UNFCCC. 정답입니다. 야. 아니 뭐 저런 약자가 다 있습니까? 근데 UNFCCC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아 근데 저게 뭐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해서 저런 것들이 나중에 파리 협약, 교토 위정서 이런 식으로 좀 줄여가지고 하는데 그렇군요. 그런 것들이 어디서 이제 발효되고 어디서 얘기했냐에 따라서 좀 쉽게 얘기하는 것도 있죠. 네. 정식 명칭이 저거다 뭐 그런 얘기일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톡방 퀴즈 풀어봤습니다. 네. 총 4문제를 맞췄어요. 맞네요. 네, 오늘 어땠어요? 오늘도 많이 맞춰서 기분은 좋은데 네. 좀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아유. 모자란 것 같습니다. 모두 대단합니다. UNFCCC를 아는 거면 열심히 공부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혹시 이번에 그 문제 난이도나 그런 거 좀 어땠나요? 문제 난이도는 좀 그 약간 국정감사도 있고 그래서 근데 국정감사 빼고 나머지는 쉬운 건 아니었거든요. 네. 호모 노마드나 이렇게 중간 형태도 있고 또 좀 어려운 것도 있고 해서 적절히 좀 섞여 있지 않나. 예, 좋은 좀 문제의 난이도가 좀 적절히 섞여 있어서 좀 잘 알아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뉴스톡이 선정한 이슈 공부해볼까요? 네. 앞서 퀴즈를 통해서 이 온실가스의 인위적인 방출을 규제하는 협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재한 씨는 일상에서 지구의 기후변화를 느낀 적이 있나요? 네, 그럼 지금도 비가 오고 있더라고요. 우리 촬영하는 동안 비가 계속 오고 있고 여름이 너무 더웠어요. 여름이 너무 더워서 그 평균 기온이 상승했다는 걸 몸으로 느꼈어요. 너무 더웠어요, 진짜. 네. 그래서 에어컨을 달고 살았죠. 그리고 이번 여름 맞나요? 특이한 게 예.
가을이 하루 만에 오지 않았어요? 아, 맞아요. 여름에서 가을이 일어났더니 가을이 추워졌어요. 갑자기 하루 만에 오고 네. 또 겨울도 지금 하루 만에 올 분위기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좀 왜 그래요? 기존에 없던 그런 일이 아니었나 싶네요. 이 지구의 기후 변화, 이 과도한 화석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사실 많은데요. 아. 그래서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기후 협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기후 협정은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물어볼 게 하나 있다면 도건 학생은 좀 온실가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고등학교 때도 많이 공부를 해서 이런 거는 가르쳐 주잖아요. 프레온가스. 네, 뭐 프레온가스나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이런 것들 그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들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많이 알고 있네요. 이 지난 4일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파리 협정이 발효됐다고 하는데요. 이 파리 협정 어떤 것인가요? 파리 협정은 원래 2020년 만료되는 교토 의정서라는 그 신기후 체제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토에서 이제 그 발효가 됐기 때문에 맞아요. 협약이 됐기 때문에 교토 유명해요. 의정서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대신할 신기후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2020년 마련 끝나니까 그 다음부터 무엇 할 것이냐를 갖다가 제21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2주간에 걸쳐서 협상을 한 다음에 2015년 12월 12일 날 파리 협정을 세계 195개국의 참가국의 만장일치로 택하고 이런 것들 앞으로 지켜나가겠다라고 한 게 바로 파리 협정입니다. 일단은 이슈에 관한 뉴스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기사들이 있죠? 네, 일단 첫 번째 기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리 기후협정 내달 발표, 글로벌 신기후 체제 출발한다 그런 얘기인데요. 파리 기후변화협정이 마침내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가 약속한 신기후 체제가 드디어 막이 오른다라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네. 파리 협정은 교토 의정서가 만료되는 2020년 이후에 기후변화 대응을 담았다라고 하는데요. 네. 2005년 발효된 교토 의정서는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했으나 미 의회가 비준하지 않았고요. 미국이 참여하지 않은 거죠. 일본, 캐나다, 러시아가 탈퇴하면서 힘을 잃었어요. 또 중국, 인도, 한국 등 신흥 경제국에도 의무를 면제해줘서 사실 한국도 이걸 지킬 의무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이산화탄소 많이 내는 그런 국가들이 지금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큰 효과가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파리 협정은 195개국 모두의 온실가스를 줄일 의무를 지었다는 점에서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체제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각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니까 이게 근본적인 한계라고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을 내가 하긴 했는데 그 안 지켜지면 이제 그 어떤 제재가 있으면 네. 가입하기가 어려워지는데 그 제재가 없으니까 모든 당사국들이 지금 나라를 끌어들일 수 있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그 자율적으로 이렇게 지켜질 수 있는 모든 국가를 포괄할 수 있는 그런 그 조항이 됐다라고 하니까 또 장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기사도 살펴볼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 무역협회가 수출업계가 파리 기후협정 대응을 서둘러야겠다라고 해서 그다음 후속 조치에 대한 기사, 그 담은 것을 기사로 하고 있는 게 두 번째 기사거든요. 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파리협정 공식 발효를 앞두고 국내 기업이 기후변화에 따른 국제무역 변화를 정확하게 인식해 대비한다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 보고서를 보면요. 환경상품의 무관세화 확대, 온실가스, 다배출 제품에 대한 규제 등이 예고되는 동시에 국제 표준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도태되는 등 무역 환경이 크게 변화할 것을 예상을 했다고 하니까요. 무슨 얘기냐면 무슨 얘기예요? 기후 변화가 이렇게 되니까 그쪽 나라에서도 상품을 하는데 이왕이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상품을 받고 싶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면 안 되는데 가령 자동차를 내가 수입해 와서 이 나라에서 타는데 그게 이왕이면 이산화탄소가 안 배출되는 자동차를 사고 싶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하는 상품도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환경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고 거기에 대응을 해야겠다. 자, 이런 얘기라서요. 수출업계가 새로운 시장을 선점할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품 개발 단계부터 친환경, 저탄소 전략을 도입해서 환경 규제에 대해 사전 대응하고요. 네. 국제 표준화를 통해서 수출 경쟁을 높여야 한다라고 제안하고 있는 것이 이 기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기사를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요. 우리 도건 학생은 네. 첫 번째 기사 좀 어떻게 봤습니까? 네, 제가 첫 번째 기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문장은 각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근본적인 한계이다라는 문장인데요. 아까 이시안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근데 그 마땅한 이제 그 제재 실효성이 없잖아요. 뭐 이제 리우웨이나 아니면 교토의정서를 통해서 조금씩 뭔가 구체화된 건 있지만 그래도 강력한 제재가 없으면 유명무실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제재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그 중요 문장으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이 파리 협정은 교토 의정서를 잇는 기후 협정이라고 하는데요. 교토 의정서가 뭔지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교토의정서는 유엔 기후변화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국가 간의 그 이행 협약이에요. 네. 우리 아까 파리 협정이 21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라고 했잖아요. 21차인데 네. 교토의정서가 3차예요. 네. 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이 된 거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이제 미국이라든가 그런 큰 나라들이 좀 여기에 그 참여하지 않은 건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처음으로 그런 것들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협약을 한 거고요. 그 대표적으로 배출권 거래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좀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좀 줄이자라고 그 협정을 한 겁니다. 네. 그거 이제 교토에서 했기 때문에 교토 의정서라고 부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 교토 의정서가 발효된 지 10년이 넘었는데요. 하지만 지구 온난화는 계속되고 있고 또 온실가스가 감축된 것 같지도 않습니다. 네. 왜 그런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이 참여를 안 했어요. 미국 같은 경우가 가장 그 많이 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나라인데 미국이 참석을 안 했고요. 중국이나 러시아, 인도 같은 이런 나라들의 참여도 굉장히 소극적이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가 아마 얼마 전까지 순위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국 10위예요. 그 나라가 조그만 거 치고는 굉장히 많이 배출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면제가 된 거죠. 개발도상국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 많이 배출하는 나라들이 참여를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에 별로 효과가 없었다라고 느껴진 거거든요. 네. 이 탄소 배출권 거래제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것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정도의 탄소를 배출할 수 있다를 정해놨죠. 그다음에 나라별로 분배를 한 거예요. 니네 나라는 크니까 10, 여기는 9, 여기는 7 이렇게 네. 하는 식으로 거기에 맞춰서 분배를 한 다음에 네. 근데 이제 이 나라가 큰데 10을 그 배출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은 하다 보니까 11을 배출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아프리카 이런 나라는 자기들이 할당한 5인데 그걸 다 배출할 수가 없으면 이 2를 팔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탄소 배출할 권리를 사고 팔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여기서 12를 배출하고 싶으면 예전에는 10위는 무조건 안 돼가 아니라 이걸 없는 데서 살 수 있게 만들으니까 적어도 전 지구의 총량은 지켜질 수 있다. 그런 개념.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한 나라가 그만큼 안 배출한 나라에 어떤 돈을 지불한다. 보상의 차원도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권 같은 것들이 이제 시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파리 협정과 같은 그 기후변화 협정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제무역에 좀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하는데 어떤 측면에서 좀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온 걸까요? 일단 2016년에 이게 타결이 되면요. 환경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무관세화가 됩니다. 오, 관세가 무관세. 없어져요. 그러니까 환경 제품은 좀 더 싸지는 거죠. 네. 그 또 하나는 그 다른 말로는 실제 기존의 제품들 이산화탄소를 좀 배출한다든가 이런 제품들 오히려 관세가 들어가면서 관세 장벽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보호무역 같은 형태가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저탄소 아니면 고효율 제품 이런 것들에 대한 서비스나 이런 그 상품들의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개발돼야 된다라는 그래서 이제 좀 그 어떤 지형도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 그런 기후협정에 따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도태되겠죠. 네, 아주 간단합니다. 네, 그러니까 관세를 많이 내야 되고요. 네. 그 사실 좀 걱정되는 게 자동차 같은 거예요. 자동차가 뭐 전기차나 이런 것들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자동차로 보자면 세계 5위국에 해당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전기차 기술 개발로는 10위권 밖이라는 거죠. 네. 근데 만약 그래서 기존의 휘발유차나 이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차 같은 경우에 관세를 좀 높이고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낮춰가지고 이렇게 하자면 같은 가격에 이 차를 사게 되면 전기차를 사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좀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빨리빨리 적응을 못하고 R&D에 좀 충실하지 못하면 좀 도태될 수 있다라는 그런 위협감이 좀 굉장히 강한 거죠. 그렇군요. 사실 강제성은 없지 않나요? 강제성은 없는데 지금 전 지구적으로 이런 환경적인 위기의식은 굉장히 공유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제품의 어떤 것도 굉장히 트렌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휘발유 차를 계속 쓰면은 되게 나쁜 사람인 듯한 시각으로 보는 거죠. 이 마케팅이라는 것들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친환경 제품을 쓰면은 그래서 요즘 우리도 그냥 그 에코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에코백을 맨다든가 이러면은 좀 의식 있는 소비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식의 마케팅 자체로도 그렇게 좀 그 몰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런 부분 강제성은 없지만 제품에 있어서 환경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으로 대세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환경을 위해서 긍정적인 영향이 좀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네. 자, 이번엔 취준생의 뇌를 섹시하게 만들어 볼 시간입니다. 네. 이름하여 이시안의 족보를 열어라! 오늘의 과연? 족보 공개해 주실까요? 자, 궁금하네요. 오늘의 족보는 이런 것이죠. 오. 짜자잔. 네, 신기후 체제 하에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가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오늘도 실전 면접처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건 학생 답해볼까요? 네. 저는 우선 기업 차원의 대응과 정부 차원의 대응을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기업 차원의 대응으로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탄소 절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탄소 절감을 위한 좀 어떻게 보면 그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최신 설비를 도입하고 저탄소 제품 개발 그런 것들을 위해서 R&D 부문에 좀 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환경 경영을 경영 방침으로 그 오너가 세우고 그것들을 이제 그 전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어떤 캠페인 등을 같이 한다면 조금 더 기후 협약 이후에 기업의 리스크를 조금은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개발도상국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탄소 그 배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재를 받는 만큼 거기에서도 이제 그런 저탄소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또는 그런 기반 시설이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잘하는 인프라 사업을 그런 개발도상국에 가서 그런 분야를 좀 더 적극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겠죠. 인프라 기술 또는 그런 인프라 건설 부문으로 그런 것들도 같이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이제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생각을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그 탄소 그 거래 제도가 잘 지금 비활성화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뭔가 시장에서 적정 가격이 형성이 되지 않는데 그건 이제 정부가 어느 정도 좀 적정 가격을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를 하든지 또는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이제 그런 할당량도 그 유통 부문이랑 이제 그 생산 부문이랑은 확실히 그 탄소가 나오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조금 더 적정한 수준으로 정부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거 네네. 문제가 뭔지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아, 네. 문제가 뭐예요?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을 지금 여기에 대한 답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말씀드린 그런 인프라 부문에 좀 진출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그 대응책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최신 설비를 한다, R&D에 네네. 투자한다, 인프라 부분에 새로 진출한다. 전부 네네. 다 비용이 증가하는 건데 지금 내가 물어보는 건 네네. 지금 이 답은요. 네. 신기후 체제하에서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네. 대한 답이에요. 근데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데 비용은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러면서 여기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절대 아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돈 쓸 대로 다 쓰잖아. 최신 설비 해야 되고 R&D에 투자해야 되고 네. 인프라 새로 진출해야 되고. 근데 지금 비용 부담을 어떻게 좀 줄일 것인가를 물었는데 전혀 대답하지 않았어요. 네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방금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 이제 비용 부담이 이제 계속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감소하는 데는 제가 포커스를 못 맞춘 부분은 확실히 있는 것 같고 일단 저는 좀 장기적인 대응책으로만 보고 답변을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여기까지 하는 게 나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유행 문제가 이제 어떤 기업에서 좀 취재를 하는지 또 질문의 의도가 뭔지도 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그 신기후 체제하에서의 어떤 공산품을 만들어내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다 관심이 있을 그런 거고요. 데서 할 거구나. 생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R&D라든가 이런 친구들한테는 좀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되겠죠. 네, 실전을 알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답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실제로는 일단 비용 부담이니까 어떻게 하면은 절감시킬 돈을 수 안 들이고 절감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식의 방안들을 좀 구체적으로 찾아보면 될 텐데 네네. 아마 뭐 정답은 없을 거예요. 그쵸. 근데 그리고 학생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 그렇게 진짜로 대단한 걸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노력해 봅시다라는 정도가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좀 그 신규 체제 대응책이 아니라 네. 비용 절감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만 좀 놓치지 않으면 어느 정도는 좀 평범하지만 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도건 학생은 이제 어떻게 들었어요? 선생님 평가를 좀. 네. 이번에도 딱 뜨끔했습니다. 그쵸. 비용 절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은 고민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 그쵸.
다음번에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조금 더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자, 이렇게 있음의 족보 확인해 봤고요. 이번에 우리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주제 알아볼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면 도건 학생이 지금 이 주제에 대한 답을 좀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한번 말해보라.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뭐 정책적으로든 아니면 좀 창의적으로든. 저는요. 네. 이 전기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전기 자동차까지는 좀 이게 네. 저 여유가 안 돼서 조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 전기 자동차가 아직은. 그래서 그건 좀 비싸고 전기 자전거 또는 이제 전자 오토바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페달 달린 그렇죠. 오토바이 네네. 이런 거는 현실적인 가능 금액에서 살 수 있고 또 건강을 위해서도 굉장히 재밌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범국민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운동 방향으로 좀 삼아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베트남이나 좀 약간 그런 나라처럼 부다다다다. 예, 굉장히 많은 오토바이가 이렇게 지나다닐 수 있게 자전거 시설과 오토바이 시설을 좀 같이 다닐 수 있는 전용 도로를 좀 많이 개설하는 이런 방향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년도에 예. 제주도에서 오. 전기 오토바이 우와. 지원 사업을 해요. 야, 대단합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한 예. 3,400만 원 하는데 예. 그중에 자기 부담이 한 100 얼마, 120만 원, 150만 내면 예. 나머지 250은 지원해 준다. 제 아이디어 아닙니까? 이런 걸 하더라고요. 제 아이디어. 거기가 비싸서 근데 가는 돈이 없어서. 네, 어쨌든 뭐 환경과 건강을 네.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좋은 그렇죠.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저는 기업과 정부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기업에서는 화석 에너지를 좀 대체할 수 있는 스마트 에너지를 AI를 기반으로 좀 개발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부 차원에서는 에너지 그 효율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기업이나 아니면 또 스마트 에너지를 선도하는 기업에게 세제 감면 효과를 주면 혜택을 주면 좀 효과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공공기관이나 교육기관에 좀 VR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가 환경이 계속 지속된다면 펼쳐질 우리의 미래를 이제 가상 체험을 계속 해본다면 좀 위기감을 느끼고 인식의 변화부터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요즘 보미 아나운서가 네네. 정부 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부의 굉장한 네. 굉장히 무슨 장관님 얘기하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 톡방 친구들은 어떤 생각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태희 학생,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여야 한다. 대중교통을 확충하고 시민들이 이를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출퇴근길에 자가용이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탄소 포인트 같은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다. 유리 학생,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는 것이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은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에는 제도적인 메리트를 부과한다. 전기차와 같이 대체 상품을 시장에 내놓는 기업에게 세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혜택을 줘서 친환경 제품을 시장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유실 학생,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어른이 되어서도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각 회사와 기관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환경 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온유 학생, 도심의 자전거 도로를 더 확충하고 자전거 대여료를 낮춘다. 자동차보다 자전거나 도보 같은 환경 친화적 이용 수단을 이용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제도 보강이 필요하다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도건 학생은 어떤 친구 의견이 좋았나요? 전 친구는 아니지만 네. 보미 누나 의견이 오. 좀 참신하고 굉장히 아까 좀 놀랐던 게 차라리 좋았는데 보미 네. 누나 의견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인식 변화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VR을 활용해서 그런 거 좀 위기감을 어떻게 보면 이제 고조시키고, 네, 고조시키고 맞아요.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그런 아이디어 때문에 저는 보미 누나 의견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눈을 한번 고마워요. 보여주는 거죠. 네. 원래 아가들도 뜨거운 물 이게 되지마 하냐 실제로 뜨거운 물 한번 이렇게 딱 대게 해줘요. 진짜 뜨겁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엄마라 이거 미안합니다. 그런 안 했지만 네 그런 분이라 이거죠. 우리 선생님께서는 베스트 댓글과 함께 네, 물론 보미 씨 의견도 좋은데 베스트 댓글은 이 학생들 가운데 하나 뽑자면요. 네. 근데 네. 너무나 다 좋은 의견이고 그럴듯한 의견이고 또 네. 평범한 의견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특별히 뭘 뽑긴 좀 어렵습니다. 이 가운데 굳이 하나 뽑자면 저는 그러면 좀 비슷비슷하잖아요. K 학생이죠. 아니에요? 네. 네. 왜요? 아니 탄소 포인트란 말이 구체적인 예, 거. 이 네. 탄소 포인트란 말이 아일리처럼 이렇게 쌓는다는 개념이 있어서 그래서 무슨 이렇게 상금을 준다라고 네. 해서 다른 건 되게 정부 주도적으로 뭔가 이렇게 딱 시키는 느낌이 있는데 네. 넛지라고 저번에 넛지 넛지 효과. 마케팅 네네. 툭툭 해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놓으면 네네. 사람들이 쓰게 만드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온유 학생이 자전거 도로를 확충해서 되게 그럴듯하게 해놓으면 굳이 자전거를 타라 포인트를 줄게가 하지 그게 아니라 않고 확충해놓으면 알아서.
도로 좋은데 타고 싶어라고 해서 이렇게 유도를 하는 측면에서는 이게 좀 더 정책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온유 학생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온유 학생이 베스트 댓글로 선정됐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지난 4일 발효된 파리 협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후 변화 시대에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네, 정말 훅 가까이 온 것 같아요. 확 왔어요? 이게 이제 이걸 전략해야 된다라는 게 하나의 그 우리가 좀 그 구호 같은 거였지만 이제는 좀 의무적으로라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새로운 변화가 있을 땐 기회가 있으니까 한국이 여기에 뒤처지지 않고 이 기회를 잘 잡아서 또 여기서 좀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든가 서비스를 많이 개발하면 좋지 않을까. 그 주역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좋네요. 우리 도건 학생 오늘 어땠나요? 저는 그 네. 탄소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에 네.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네. 그래서 숨을 조금만 쉬어야 되나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사실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네. 그냥 이제는 좀 선택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필수가 된 거잖아요. 네네네. 좀 더 이런 문제,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해서 그 정부나 이제 기업 차원 그 이상으로 이제 개개인이 한 번쯤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배우는 그런 좋은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톡은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톡방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